오늘은 조금만 긁어도 몸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8살 남자아이 묘기증에 대한 상담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8살 성찬이는 키 121cm에 몸무게는 21kg로 약간 빼빼해 보여요. 밥도 잘 먹고 소화도 대변도 정상이고 잠은 약간 뒤척이며 소변 때문에 꼭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평소 성찬이는 만성적인 누런 코와 코막힘으로 항생제를 달고 산 편이에요. 그런데 항생제를 2주 정도 쓰다 보면 아이는 두드러기와 함께 묘기증이 심해져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항생제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늘 고민이죠. 그래도 누런 코는 염증이라고 잘못하면 아이가 부비동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5년 이상을 항생제를 계속 써왔고 이제는 항생제를 끊고 한참이 지나도 피부 두드러기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고 아이가 밤낮으로 긁고 피부는 조금만 긁어도 부푼 상태로 오래 가니 이제는 항생제를 끊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경우였죠. 여기까지 들으니 어떠세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항생제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이제는 두드러기 약인 항히스탐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면역적으로 정말 약해진 우리 아이에게 면역을 올려 피부 두드러기나 묘기증을 고치고 만성적인 누런코도 항생제 없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찬이는 한약을 2달 정도 먹으면서 한약 과립으로 때때로 누런코를 고쳐주는 치료로 지금은 누런코는 아예 없어지고 코막힘은 10에서 20% 정도 남은 상태, 피부 두드러기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묘기증도 조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 금방 없어지죠. 물론 아직은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부신의 기능을 강화하여 호르몬 생성과 체력까지 좋아지게 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누런코가 없어지고 두드러기나 묘기증이 없어지고 있기에 아이 엄마는 제게 많이 고마워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 성찬이가 왜 이렇게 면역이 약하고 누런코를 달고 살았는지, 왜 두드러기나 묘기증이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고칠 수 있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성찬이는 체질적으로 부신의 기능과 간의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걸로 보아요. 이는 검사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능적인 부분이 약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부신이 약하면 골수에서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이 약해지므로 면역세포가 약하여 감기를 달고 살거나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보거나 야뇨증으로 이불에 소변을 보기도 해요. 우리 성찬이가 저녁에 일어나 꼭 소변을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는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잘 자고 대변을 이쁘게 봐도 영양분이 몸에 저장되고 체력을 만들고 건강한 면역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요. 그래서 아이는 늘 감기를 달고 살면서 누런코가 끊이지 않았던 거고요. 문제는 아무리 허약하게 타고난 아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커가면서 스스로 면역을 만들어가고 이를 강화시켜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해가며 살 수 있는데 아이 엄마가 너무 약한 아이가 걱정된 나머지 너무 자주 병원에 가고 항생제를 끊이지 않고 먹이고 점차 강한 항생제를 쓰면서 아이 스스로의 면역 기능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본래 약했던 간과 신장의 기능이 더 떨어지면서 두드러기나 묘기증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던 거였죠. 왜 간이 약해지면 인체 해독 기능이 떨어져 두드러기가 잘 생기고 혈액의 질이 약해지면 혈관의 탄성도 떨어지고 혈관 삼투압이 약해져 묘기증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찬이 치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해져 있는 간을 돕고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치료예요. 그러면서 소화 흡수력을 올려 혈액에도 영양분이 잘 채워지게 여기에 폐와 피부 세포에 동하는 미약한 열을 내려 두드러기나 묘기증 자체를 살짝 완화시켜 주죠. 그리고 때때로 심해지는 누런코는 그때그때 증상에 맞게 한약 과립으로 해결해 주면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감기도 간에서 미처 해독이 안 된 독소도 스스로 해결하고 혈액의 질도 좋아져 두드러기나 묘기증, 감기를 달고 살면서 누런코가 차오르는 것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죠. 물론 우리 아이처럼 여러 증상이 복합된 묘기증 말고 정말 그냥 묘기증만 있는 경우는 훨씬 더 고치기 쉽고요. 저에게 오셨던 분 중에 어릴 때부터 있던 묘기증이 점점 심해져
40대인 지금은 샤워로 물이 닿는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수건으로 닦으면 닿는 부위가 오랫동안 부풀어 있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병원에선 심할 때만 알러지 약을 먹으라는데 자신은 늘 심한 편이고 약도 잘 안 듣는다고 상담하러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묘기증은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관 삼투압이 문제가 되어 피부 세포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부풀어 올라 생긴다고요. 하지만 이분은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 피곤으로 간에 열이 차오르고 혈액에도 열이 차올라 일반적인 묘기증보다는 훨씬 심한 묘기증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러니 이분의 묘기증은 일단 혈액의 질을 올리는 것보단 간에 생긴 열과 혈액이 생긴 열을 식혀 내려주는 치료가 먼저 필요해요. 여기에 간의 열이 혈액으로 결국엔 피부로 넘쳐 피부에도 열이 차 있는 상태이므로 피부에 생긴 열도 어느 정도는 식혀 내려주어야 하죠. 하지만 묘기증 자체는 간 자체가 허약해져 비롯되었다고 보므로 간의 열을 강하게 내리는 약초는 아주 주의해야 해요. 간을 자양해주는 약초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로 한약을 2달 정도 드신 후 이분의 오래된 묘기증은 90% 이상 좋아져 샤워도 이제는 편안하게 하고 계셔요. 물론 아직은 수건으로 몸을 세게 문지르면 피부는 조금 부풀어 올라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금방 다시 가라앉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어떠세요? 한약으로 약해져 있는 간을 건강하게, 혈액의 질을 올리고 혈관을 탄력 있게 삼투압을 조절하고 또 간과 혈액, 피부의 열을 식혀 긁으면 부풀어 오르는 묘기증을 완전히 고쳐내는 원리가 되게 과학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저에게 한약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묘기증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저에게 자주 강조하셨었어요. 하지만 정말 오래되고 만성화된 묘기증 말고 아이들의 묘기증이나 간헐적으로 가끔 심해지는 묘기증 정도는 한 달만 해도 금방 좋아지고 재발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묘기증에 한약을 써보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저의 묘기증에 대한 치료 상담 이야기가 이것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과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희망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